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7일 10시 50분 기준으로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기 투자 비중이 종목당 비중입니다. 30%, 20% 정도만 처음에 스타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회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목당 비중이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종목당 비중 처음 들어갈 때는 30% 정도, 그러나 30% 되는 비중 종목이 한 15개, 20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꾸준하게 순환 플레이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이 좀 안 좋으면 그 회전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야? 소강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눈치 보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회전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당연하고요. 조정을 받는 것들은 평균 매수 단가 조절로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주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지금 미션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122 이동평선 윗단에서 공략하는 것들은 종목당 비중은 2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제가 또 우리가 지금 조금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대응해가는 방법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악재가 터진 건 분명히 맞고요.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 장세이면 틀림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지수가 급등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물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만든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압력과 푸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악재는요. 시장, 즉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결국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가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는 있긴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 정도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예, 사람이 만든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들, 그것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떻게 일시적으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뭐한다? 겁먹거나 쫄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절반 정도는 소소하고 좀 나머지 것들은 조금 마이너스 정도 상태에 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블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지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또 내려가 시장이 크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없다. 그 나머지 것들은 뭐겠어요? 잡주다. 어떻게 보면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것들 다 뉴스 따라가면서 가끔은 하지만 그거 다 따라가서 거래할 수는 없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실적 잘 나와서 좀 반응이 좋을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서 L자형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일부 시간에 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L자형으로 쭉 가고 있다는 것들은 크게 실적이나 추가적으로 기존에 매출 내던 것들이 더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하방으로 가지는 않는다. 자, 그렇다고 하면 좋은 이슈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이건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이쪽 관련돼서 수급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 또 수익을 갖다 20, 30% 만들어내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우리 채널에서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갖다 경험을 하셔서 수익 15%, 30% 이런 사이드에 수익 내는 것들이 쉬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절대 그렇죠. 손실 내는 거는요, 눈 깜빡할 사이고 사고 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익 내는 것들도 꽤 오랜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 왜 그러냐면 상승하기 위해선 에너지와 또 이런 응축, 또 그다음에 수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것들은 사람들이 패닉만 나오면 그냥 매도 치는 물량이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 물량의 10%는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지금은
L자형 리스크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쪽에서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면 아직 우리가 비중이 뭐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평단 조절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10% 안쪽에서는 웬만한 수익 실현할 생각이 없어요. 왜? 이 정도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또 치고 가는 모멘텀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가 15% 정도 나와야지 우리가 드리블 하면서 또 수익 실현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은 좀 장세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동사의 실적이나 내용. 글쎄요, 2020년부터 계속해서 성장해 와가지고 2025년까지. 그래서 2020년쯤에 아마 영업이익이 4,500억 이 정도 되는 지금 1조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방보다는 제가 볼 땐 상방의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제 일단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굳이 전체적인 지표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하방으로 갈 리스크는 없고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L자형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터질 땐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종목 갖고는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껏 돼야 우리가 보는 게 한 10% 정도만 보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번에 나오는 가이던스도 보면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특히 이제 LNG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LNG 운송이라든지 또 LNG 저장 시스템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또 영업이익이나 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리튬이나 광산 이런 것들 투자해서 포스코에다 적극적으로 또 공급하고 있는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요. 뭐 기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동사가 이제 실적이 빠그러지지 않은 이상은 하방보다는 상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단 조절에 가면서 좀 더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종목 같은 지금 세 번째 트라이 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제 세 번째 트라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장세에서는 그냥 그렇잖아요. 사실은 장세가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수급이 팍팍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죠. 과거 같았으면은 더 많이 들어왔겠죠. 또 작은 종목, 5천원짜리, 3천원짜리 막 이런 쪽에서 거래를 하시기 시작을 하다 보면 그런 쪽 같은 경우는 한번 무너지면 진짜 돌아오지 않는 강을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출구 전략이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시간을 두고도 극복이 가능한 종목, 이런 것들을 갖다 공략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크게 동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SK바이오팜도 역시 똑같은 모양입니다. L자로 가고 있잖아요. 이 모양새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실적이 나쁜 건 아니야. 그 실적이 나쁜 것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건 워낙 그냥 잡주라서 워낙 바닥권에 있는 거죠. 뭐 1200원, 1500원 이런 거 말고 우리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익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는 무조건 여기는 와. 제가 볼 때는 때가 되면 여기는 와요. 지금도 이 종목도 영향을 받는 포인트가 뭐예요? 제약바이오도 당연히 뭐 트럼프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불확실성 해소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상당히 저는 놀라운 또 우리가 또 수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낌새만 좀 수급이 확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고 저 구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상당의 매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98,000원 구간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매수한 이후로 깨진 적이 없어요. 그걸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이 종목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겠구나라는 여러분이 종목에 대한 또 우리가 믿음. 그럼 저기서 좀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 더 매수 잡아줘도 된다라는 것들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시간을 주고 좀 버텨주는 거. 우리가 많이 빼버냈잖아. 사실 6월 달에 23개 종목 갖다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은 정말로 어떻게 돼요? 때가 돼야지 올릴 수 있는 종목들만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건 분명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눌리는 거, 우리는 뭐 이 기본적인 파형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온다고 해도 우리가 매수 원가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겁낼 만한 이유는 있다 없다?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와서 상단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밑으로다가 이제 내려가는 것들은 저는 스트롱 바이예요. 뭐 악재만 없다면, 뭐 기업 내부적인 어떤 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가는 것이 되는데 이게 안 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익률 좋은 것뿐이죠. 그래서
나쁜 뉴스가 나올 가능성보단 좋은 뉴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 가지고 가야 될 때는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가 여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간만큼은 충분히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상적인 파형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위로 터져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더 터질 때 거의 다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돼요? 환경만 조금 개선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상방으로 밀어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 틀림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겠죠. 유한양행 무조건 2분기 실적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하다?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비중이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서 툭툭툭 털어야 돼요. 올라갈 땐 제가 볼 때는 같이 쭉 올라갈 것 같아요. 뭐야, 유한양행하고 SK바이오팝하고 뭐 JW중의제약 얘들이 움직일 땐 같이 움직여 나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로 각기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구간에서 잡아주면 저는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홀덴코입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JW중의제약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뭐 우리가 매수한 가격 그거보다는 조금 윗단에서 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뭐 시그널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뭐 별로 겁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가 지금 움직이는 게 우리가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한 대략 보면 한 21,500원? 여기까지는 열어둬도 괜찮다. 21,500원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쫄아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그까지 거, 예를 들면 850원 정도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겁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가 다음번에 또 한 번 또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충분히 이 정도 캐파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보면 예를 들면 21,000원에서 뭐 4,000원 정도까지 밀어 올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일조 클럽 들어간다는 이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어느 정도 가성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달이 아니죠. 사실은, 지난달 맞습니다. 6월 한 중순쯤에 나온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실적이 반영되는 것들은 2분기엔 반영이 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3분기 정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 우리 체크해 보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SL 같은 경우 좀 답답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계속해서 박스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이 종목은 움직일 때는 한 번에 쭉쭉 미는 이런 성향 가지고 있는 거 이미 거래해 보셔서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때도 좀 수익을 냈었는데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과는 불확실성 해소 부분이고 저 아래쪽에 그러니까 3만 원 밑으로는 거의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3만 원 밑에서는 평단 조절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열어두는 건 뭐냐면 나머지 건 시간을 기다리고 봐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33,350원하고 32,000, 뭐 2,000원, 3만 뭐 1,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있죠. 아니 확실하게 예를 들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어. 그러면 내가 물량 확대,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안 좋은 악재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아래쪽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이 종목은 저는 내년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갈 겁니다. 답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줘요. 때로는 뭐 길게 가는 종목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길게 가는 종목들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SL하고 LG전자밖에 없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볼 땐 전 그렇게 의견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한 가격은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평단이 좀 낮아요. 낮췄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조금 틈새가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한 8만 원 정도에 맞춰놨는데 거기 넘어가면요 비중 나머지 거 어떡할 거예요? 80% 정리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공략을 할 겁니다. 왜? 일단 8만 원 넘어가게 되면 한 번 눌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8만 원 정도 조금 넘어가면
바로 비중 80% 낮추고요. 정리하고 20% 정도만 갖고선 나머지 거 수익을 좀 줄이다가 빠이빠이 하는 걸로 이렇게. 그것도 20% 정도 들고 가면 뭐 연말까지 가도 되고 내년까지 가도 되는 그런 뭐 가벼움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여담으로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지금 하반기는 상당히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요번에 실적 나오는 부분이 좀 기대치보다 조금 컨센서스보다 조금 하회한다 이 말씀 드린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NG 관련된 뭐 하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조금 잡아봤는데 뭐 비중 20% 잡은 이유가 다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2선풍 윗단에서 잡는 것들은 비중이 뭐하다? 20%만 들어가는 게 기본이다. 왜? 그리고 나서 추이를 또 살펴봐. 그리고 바로 올라가면 땡큐고 뭐 그건 그대로 즐기면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고 내려온다. 지금처럼 지금 내려온 구간이 얼마입니까? 야, 해봤자 지금 1,000원도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평단 조절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와주면 위로 올라가는 대로 즐기면 되고요. 여기 15,000원 정도 이 근처 어디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평단 조절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러프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얘가 제일 안 좋아서 14,000원까지 온다고도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7,000원 정도 구간 샀으니까 여러분 얼마 떨어진 거예요? 3,000원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20% 있을 때 우리가 얼마를 공략하면 제가 비중을 40% 더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커버링을 낮출 수 있어요? 2,000원 정도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5,000원대 초반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 구간에 들어올 수 있잖아. 이러면 가격 경쟁력이 안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물론 당연히 양봉 보고 해야겠죠. 수급도 봐야 되고 환경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14,000원까지 와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 비중이 20%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 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비중이 60%까지밖에 안 갔잖아.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보면 보통 보면 2천만 원 정도가 종목당 풀캡파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통 20% 그러면 대략 보면 뭐 400 뭐 이 정도 들어갔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대하면 뭐 한 1200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평단이 확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평단 조절할 때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 만약에 또 14,000원까지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만한 확률은 또 지금 같은 조선이 또 잘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더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도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면 더 내려가 봤다 13,000원이야. 자, 그 상태에서는 뭔다 올라오는 거 보고 또 비중 확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평당 가격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가정에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이렇게 우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마이너스만 보면 앵그리 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 그거 앵그리 할 게 아니라 저는 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올라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14,000원까지 끌어내려 봐. 내려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왜요? 괜찮으니까. 그죠? 저는 절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재밌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선 저 정도면 뭐 충분히 내가 다 커버링이 다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T 에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치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과거에도 이야기 됐지만 여기는 밑으로는 열릴 수 있어요라고 얘기 드렸고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볼 때. 더 내려갈 데가 어디서 내려가 볼 때 여기지 뭐. 32,000원짜리. 자, 32,000원에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00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비중 30%짜리니까 우리가 딱 60%로 확대해주면 그럼 뭐 5,000원 다운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37,000원 정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자리가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 구간 정도면 현재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서 양봉이 터서 위로 올라온다라면 충분히 대부분 거능이 가능하다. 드리블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다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비중 90% 때려버리면 돼요. 전체적으로 얼마 듭니까? 6,666원 이렇게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6,600원 낮추면 얼마 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기 35,000원까지도 맞출 수 있고 기분에 따라서는 대략 보면 뭐 여기 37,000원 이 정도까지도 맞출 수 있다라는 것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구간 아래에서 그러니까 원래 스타트한 자리가 여기잖아요.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뭐야? 이거는 완전히 주도주라든지
또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박살나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떤 주도주가요, 기술적으로 외부에 이제 시스템적 리스크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조정을 받으면 반드시 뭐 한다? 리바운딩이 생긴다. 그 위치가 어디냐? 바로 21이동평균 꼭대기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둬도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SS랩도 같은 위치로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자리에 왔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더 갈 데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완전히 악재 터졌을 때고 지금은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같은 이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중 20%밖에 안 되잖아요. 전 비중 60%로 확대할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떨어진 거, 이거 지금 많이 안 떨어졌거든. 기껏해야 뭐 13,550원에서 지금 한 대략 2,000원 떨어졌는데 여기서 평단 조절 살 필요가 없어. 차라리 11,000원 오라 이거야. 11,000원 오게 되면 그때 하겠다 이거죠. 괜찮아요. 비중 20%니까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현재 주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테크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테크윙 같은 경우도 같은 이치를 바라보시고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걸 갖다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예. 어차피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보유한 사람들이 없거든. 이 회사가 뭐 그러면 실적이 완전 박살났어?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좀 제가 생각해 보는 것들은 여기 어디선가 잡아주면 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여기서 날 때도 요거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적 싸지면 또 올라와요. 물론 살짝 역별로 가고 있습니다. 역별과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제가 수익 내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또 보여드려야지 또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인지도 같은 위치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싼 구간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간까지 확 떨어져도 전 상관이 없어요. 얘도 SNT라지 뭐 이런 종목들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쩌저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비중 2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래쪽에서 비중 딱딱 집어넣게 되면 비중 60% 확대하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 떨어질 때는 그래 일단 이런 거죠. 차라리 더 떨어져라. 확 떨어져가지고 이거 확 그래가지고 원점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럼 다 된 거잖아. 그러면 1월부터 쭉 올라온 거 이거 있잖아. 이건 다 털어먹었잖아. 그럼 된 거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지. 예, 그걸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JYP도 지금 성수기 접어들었는데 어쨌든 요건 비중은 여기 구간에 있습니다. 요것도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평선 여기가 원래 기준치였잖아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일봉은 좀 더 미친 찍하고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양봉 보면 돼요. 그죠? 예, 트와이스도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블랙핑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자리 들어오면 충분히 저는 리바운딩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222동평을 훼손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평단 조절하면서 가보죠. 이번에는 제가 그냥 쉽게 버리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언제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8월 15일 정도까지는 그냥 가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종목당 비중이 그래서 되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과거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을 때 뭐 말만 하면 막 이게 단탄 줄 알고 막 100%씩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큰 욕심내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손쓸 방법이 없어요.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멍하니 뭐 천수답처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용사꾼 아니면 뭐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해 주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정부도 항상 보면 뭔 일이 터지게 되면 대응 방안, 기업도 대응 방안 이런 것들 없이 모든 비즈니스를 진행하지 않는다. 우리도 투자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달은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된 적 없긴 뭐가 없어. 우리가 3월 말부터 4월 초에 얼마나 또, 그때 도망가신 분들 많아요. 예, 왜요? 그때, 여기 또 뭐 마이너스 나고 그러니까 또 그런, 아니거든요. 우리 그때 그 이후로 다 먹었거든. 그분들 지금 안 계시긴 하겠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참 잘못 보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어맨이었습니다. 자, 브리핑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